인테리어 끝나고 후회하는 건 비싼 자재를 못 써서가 아닙니다. 남들 다 하니까 괜찮겠지, 업체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긴 작은 디테일들이 막상 살아보면 불편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쁘다고 따라했는데 청소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불편해지는 인테리어. 오늘은 그런 디테일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연한 공간 홍 실장입니다. 저는 상담할 때 고객분들께 기존 집에서 편했던 점과 불편했던 점을 꼭 여쭤봅니다. 집은 결국 보는 공간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저라면 선택하지 않을 인테리어 디테일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후회 없는 인테리어를 준비하는데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안 곳곳에 있는 콘센트, 당연히 내가 필요한 위치에 있겠지 생각하셨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꼭 필요한 자리에는 없고 잘 안 쓰는 위치에만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콘센트는 단순히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위치에 충분히 계획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업체가 기본적인 위치를 잡아드릴 수는 있지만 그건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평균적인 위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집은 평균으로 사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침대 어느 쪽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는지, 소파에서 노트북을 쓰는지, 계절마다 가습기나 제습기, 공기청정기를 어디에 두는지, 이런 건 실제로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공사 전에는 콘센트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보다 저는 여기서 노트북을 쓰고요, 플로어 스탠드는 소파 옆과 TV 옆을 오가며 사용해요, 이렇게 내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콘센트는 무조건 많아도 무조건 적게도 아닙니다. 내가 쓰는 위치에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나의 생활 패턴에서 나옵니다. 손잡이 없는 푸시형 도어,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문을 꾹 누르면 열리는 푸시형 가구 도어는 미니멀 인테리어에서는 거의 기본처럼 선택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하고 나서 이 푸시도어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선이 정리돼 보이고 공간이 깔끔해 보이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 때 한번 누르고 닫을 때도 다시 한번 눌러줘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쁜 아침에는 문이 완전히 닫히는 타이밍에 맞춰 다시 눌러줘야 하는 그 작은 동작도 생각보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충 닫고 돌아섰는데 문이 살짝 열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손잡이 없이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정돈되지 않아 보이는 거죠. 또 신발장처럼 현관에 있는 가구는 신발을 신거나 벗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문이 툭 열리고 다시 닫아줘야 해서 은근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가구 계획은 공간별로 사용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방 상부장은 문 하부 자체를 손잡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편하고, 하부장은 목 찬넬 형태가 편리합니다. 또 현관처럼 손을 짚을 일이 생기는 신발장은 얇고 심플한 손잡이를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제2형 가공 손잡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2형 손잡이는 문짝 자체를 가공해서 손이 걸릴 수 있는 홈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튀어나오는 손잡이가 없다 보니 좁은 현관에서도 옷이나 가방에 걸릴 일이 줄어들고 푸시도어처럼 눌러서 여닫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가구 손잡이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푸시도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열지 않는 수납장이나 벽처럼 깔끔하게 보여야 하는 공간에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주 사용하는 가구라면 사용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시장에서 미리 체험해 보시고 상담할 때도 공간별 사용 장면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현실적인 가구 계획이 가능합니다. 가구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매일 손으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욕실 유리 파티션 물 때 다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투명 유리 파티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소재입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 당시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따로 욕실 공사를 할 때도 가장 기본 사양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투명 유리는 욕실이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실은 매일 물을 쏘는 공간이잖아요. 샤워할 때마다 유리에 물방울이 튀고 시간이 지나면 물자국과 비누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처음에는 샤워하고 바로 닦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매일 스퀴즈로 밀고 유리 세정제로 닦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결국 깔끔해 보이려고 선택한 투명 유리가 오히려 물때 때문에 더 지저분해 보이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라면 유리 파티션의 투명 유리는 선택지에서 제외할 것 같습니다. 대신 욕실 타일과 비슷한 톤의 컬러 유리를 사용하거나 세로 패턴이 있는 모루 유리나 플루트 유리를 추천드립니다. 물자국이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투명 유리처럼 바로 눈에 띄지는 않고 욕실 분위기도 훨씬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욕실 파티션은
익숙한 개방감보다는 관리하기 편한 소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 물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셨다면 이번에는 투명 유리 대신 컬러 유리나 패턴 유리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일 세면대 예쁜데 관리까지 괜찮을까요? 요즘 고급스러운 욕실 사진을 보면 벽, 바닥 세면대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타일 세면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예쁘죠. 공간도 모던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다면 물이 고이고 빠져나가는 세면볼까지 전부 타일로 제작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볼 것 같습니다. 세면대는 매일 손 씻고 양치하고 세수하는 공간입니다. 물과 비누, 치약, 클렌징 제품이 계속 닿는 곳인데 그 안쪽까지 타일과 줄눈으로 되어 있으면 모서리와 줄눈 라인이 오염되기 쉽습니다. 특히 배수구 쪽 타일 커버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지만 청소할 때 열어보면 안쪽에 물때가 생각보다 잘 끼어 있고 모든 면이 각져 있어서 관리가 꽤 번거롭습니다.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타일로 정리하되 실제로 물이 닿고 고이는 세면볼은 완제품으로 나오는 언더카운터 형태의 세면볼을 매립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타일 세면대의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면서 실제 사용과 청소는 훨씬 편해집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좋은 부분은 비율입니다. 타일 세면대는 너무 작게 만들면 오히려 비율이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한쪽 벽면 전체를 채우는 구조이거나 양쪽으로 받아주는 벽이 있고 가로폭이 최소 1000 이상 확보될 때 적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일 세면대를 계획하신다면 물이 닿는 부분은 관리하기 쉽게, 전체 비율은 공간에 맞게 길고 안정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욕실 청소 스트레스는 줄눈에서 시작됩니다. 타일 세면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줄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테리어 할 때 타일 색상은 며칠 동안 고민하는데 줄눈은 그냥 기본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시멘트 계열 줄눈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때나 오염이 스며들기 쉽고 욕실 건조가 잘 안되면 줄눈 사이로 곰팡이가 자리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해 보여도 몇 달 혹은 몇 년 지나면서 줄눈 색이 변하고 청소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욕실만큼은 에폭시 계열 줄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같습니다. 에폭시 계열 줄눈은 일반 시멘트 줄눈보다 습기와 오염이 강해서 욕실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줄눈은 나중에 따로 하려면 기존 줄눈을 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먼지도 많이 나고 작업 환경도 훨씬 까다로워지고 타일 모서리가 손상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라면 추가 보양 작업이 필요하고 욕실 사용도 제한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번거로운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공사 중에 계획해서 진행하는 게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고 완성도도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모든 타일 공간을 다 에폭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방식은 욕실은 에폭시 계열 줄눈으로 가고 발코니나 현관처럼 물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은 일반 시멘트 계열 줄눈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모든 곳에 비싼 자재를 쓰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쓰고 관리 스트레스가 큰 공간에 예산을 먼저 쓰는 겁니다. 욕실 줄눈은 작은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소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는 부분입니다. 타일을 고를 때 색상만 보지 마시고 줄눈 소재까지 꼭 같이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니멀 인테리어, 걸레바지만 없애면 끝일까요? 요즘 미니멀한 인테리어 사진들 보면 걸레바지가 없는 공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벽과 바닥이 군더더기 없이 이어지니까 확실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벽 마감재입니다. 벽이 도장이나 필름 마감이라면 비교적 관리가 수월할 수 있지만 문제는 도배 마감일 때입니다. 요즘 도배지는 표면에 엠보감이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물걸레질을 자주 하면 벽지 표면의 엠보 사이사이에 오염물이 끼기 쉽습니다. 특히 스팀 청소기나 물걸레질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벽 하부에 물기와 오염물이 반복적으로 닿기 때문에 도배 마감의 무걸레 바지 조합은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일반 돌출형 걸레바지는 벽 하부를 보호해주는 데에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돌출형 걸레바지의 아쉬운 점은 바로 윗면에 먼지가 쌓인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부분도 물걸레로 자주 닦다 보면 걸레바지와 벽지가 만나는 부분이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벽지 마감이라면 완전 무걸레 바지보다는 마이너스 걸레바지를 추천드립니다. 마이너스 걸레바지는 라인을 안쪽으로 숨기는 방식이라 일반 돌출형보다 깔끔해 보이면서도 벽 하부가 바로 노출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낮게 잡기보다는
실제 청소 방식까지 고려해서 마감 라인을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걸레바지는 단순히 없애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 벽 마감재와 청소 습관에 맞는 방식인지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어 형태만 바꿔도 공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인테리어 할 때 벽, 바닥, 타일 같은 마감재는 정말 많이 고민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도어의 형태는 기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방문을 보면 문짝이 벽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도어 위쪽에는 벽이 남아 있고 주변에는 문틀이나 문선이 한 번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선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벽면을 아무리 깔끔하게 마감해도 공간이 어수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도 끝에 방문이 여러 개 모여 있거나 거실에서 방문이 바로 보이는 구조라면 도어 형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집의 분위기가 꽤 많이 달라집니다. 이때 스텝도어나 히든도어처럼 도어와 벽면이 한 면처럼 보이는 형태를 적용하면 공간이 훨씬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든도어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문 주변 구조가 어떤지, 다른 도어와의 간섭이 있는지, 방 안의 사용성과 구조부터 전체적인 비례감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저는 인테리어에서 비싼 자재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게 선의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닥과 벽이 만나는 선, 도어와 벽이 만나는 선, 그리고 천정과 벽이 만나는 선, 이런 선들이 정리되면 같은 자재를 써도 공간의 완성도가 훨씬 좋아집니다. 도어는 단순히 방을 여닫는 장치를 넘어 공간의 선을 정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 구조가 어수선하거나 문 때문에 공간이 복잡해 보인다면 도어 형태를 바꾸는 방법도 꼭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예쁘다고 해서 또 남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집에도 꼭 맞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자재를 고르는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생활에 맞는 디테일들을 하나씩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기존 집에서 어떤 부분이 편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앞으로는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좋은 인테리어는 예쁜 사진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살아갈 공간의 불편함을 하나씩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후회 없는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데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연한 공간 홍 실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